이번지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은 옆에 있었던 이런 형태를 처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옮겨야 되겠죠. A의 값을 옮기세요. 어디로요? 뭐 레지스터라고 할까요? 레지스터 1으로 옮기세요. 이런 형태로 먼저 작성이 되어져요. 그러면 레지스터 1에 있는 것과 요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겹쳐서 써버렸는데요. 좀 모양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다음에 그것과 B의 메모리에 있는 B 공간.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메모리 B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값 이런 의미를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을 더하세요 이랬으니까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풀어질 거예요. 요 기호를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공간에 자, 옮기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굳이 플러스 점 R1이라는 곳에는 실제 R1에는 A가 들어 있는 거죠. 거기다 B를 갖다 더하면은 더해지는 게 될 거고요. 그럼 R1에 그 값이 들어 있게 됩니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요. 합이라고 안 쓰고 이제 우리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특정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R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R1에 바로 집어넣어라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지 명령 같은 경우는 같은 형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어느 공간에 저장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면 얘는 오피 코드가 하나만 오고요. 오퍼랜드가 하나만 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돼야지 될 것 같으냐면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먼저 accumulator에 A의 값을 가져오세요. 뭐 이거 앞에서 얘기한 것대로 다시 표현하면 메모리 A가 가리키는 메모리 위치에 있는 값, 그 값을 accumulator로 가져오세요. 이런 것들 하나가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ccumulator의 값과 B의 값을 더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요? accumulator에 들어가세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굳이 이제 또 하나를 더 표현하자면 이제 이 값을 저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스토어 그러면 이제 저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스토어 하세요. 어디에요? accumulator에 들어있는 값을 뭐 R1 여기 나타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스토어니까요. 메모리에 저장한다는 뜻이 돼요. 그럼 뭐 합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 주의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제로 번지 명령어 같으면은 OP 코드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명령어만 존재하고 오퍼랜드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어떤 형태로 할까요? 이때는요. 먼저 이런 구조를 설명하고 지금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른 수업 시간에 스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스택 명령어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되겠고요. 스택 형태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가 돼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막혀 있는 그리고 일정한 구조를 갖는 이런 형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스택을 설명하는 부분은 좀 과목은 아니니까 그냥 설명을 했다. 스택 그러면 스택에서 구조에서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명령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얘기를 해본다면 푸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푸시라는 명령과 팝이라는 명령으로만 스택은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푸시 그럼 값을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값을 밀어넣고 또 푸시라는 명령을 줘서 B라는 값을 밀어넣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더해야 되니까요. add라는 명령을 주죠. add 하면 그 결과값을 저장을 하게 될 거고요. pop 하게 되면 명령어가 튀어나오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걸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명령어 형태로 갈 거라고 얘기했냐면 값을 밀어넣는 명령어 push 그 다음에 add 그 다음에 pop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스택 명령을 통한 제로 번지 명령어가 수행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3번지 명령어에서는 교수님 표현하면서 점을 찍은 부분이 이게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명령어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오퍼랜드 두 개를 더해서 어느 특정 공간에 집어넣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줄에 끝나는 형태가 될 거란 얘기고요. 2번지 명령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개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번지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명령어들을 통해서 처리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로번지 명령어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명령어 처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럼 결국 이렇게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에서 이제 장단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보면 자 이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명령어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어 지금 몇 개 쓰였어요? 3번째 명령어에서는 네, 하나만 쓰였죠. 하나만 쓰였다. 그러면 명령어들이 누적된 거, 명령어들이 모인 걸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죠. 뭐가요? 명령어의 집합. 그게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세요. 명령어는 하나에 끝났어요. 프로그램이 어떻다는 얘기야? 예. 프로그램은 짧게 되죠. 짧다. 그죠? 근데 명령 하나의 길이는 어때요? 길게 되죠. 이런 특장점이 있죠. 프로그램 길이는 짧아지는데 명령어의 길이는 하나의 길이는 길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이거는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쓰였잖아요. 프로그램 두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길이는 좀 더 길어졌어요. 명령어 길이는 짧아졌어요. 그리고 2번째 명령어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구조,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할 때도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갖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번지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길이는 더 길어졌죠.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더 많아졌는데 명령 하나의 길이는 더 짧아졌어요. 1번지 명령의 특징은 어큐뮬레이터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잡는데요.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로번지 명령어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예, 요거였죠. 아까 얘기한 스택 구조 명령어예요 라는 얘기를 해서요. 이렇게 명령어들이 기술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의 길이는 더 길어졌어요. 프로그램 길이는 더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명령 하나의 길이는 더 짧아진 형태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기술되는 형태들은 설명을 위한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 뭐 나온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레지스터로 뭐 기술된다든가 아니면 뭐 설명할 때는 변수로 설명을 해도 크게 상관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 이런 형태의 명령 형식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